네, 우리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김유나입니다. 저 오늘도 루닛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와, 루닛 이거 진짜 대박판이다. 진짜 여러분들 이제 루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무슨 준비? 물려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할 준비, 신규 매수로 나랑 배팅 들어가는 사람 배팅 준비해야 돼. 왠지 알아요? 오늘 공시로 조금 더 명확해졌고 지금 시장이 급락하는 게 천운이야. 이렇게 싸졌잖아. 너무 좋아. 요즘 발행가도 안 건드리는 선에서 지금 계속해서 굉장히 작업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루닛에 이제 IR 일정이 떴어요. 그쵸? 자, 이제 IR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장소가 홍콩 및 싱가포르고 대상자가 해외 기관 투자자고 그쵸?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한 뭐 설명 질의 응답 나왔고 개최 확정일은 3월 9일이고 시작일은 10일부터 11일까지 무려 이틀 동안 합니다. 아이고 그냥 IR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시는 분들은 오늘 브리핑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자, 꽤 중요한 일정입니다. 단순한 IR이 아니라 누구 대상으로 해? 홍콩, 싱가포르, 해외 기관 투자자 대상 NDR이야. 그쵸? 그래서 지금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IR을 진행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자, 왜 하필 지금 홍콩, 싱가포르에서 하는가? 자, 루닛은 지금 구조적으로 뭐가 필요해? 기관 수급이 필요해요. 이 기관이 들어와서 유증도 막 받아주고 유증이 흥행해야 베스트 시나리오란 말이야. 그쵸? 자, 그래서 국내 기관도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로 실질적인 밸류는 누가 만들어요? 해외 기관이에요. 자,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도 뭐 적자 AI 기업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엔 좋아질 수 있지만 지금은 적자인 회사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에서는 우리가 뭐 AI 의료, 사스라든지 영상 판독 플랫폼이라든지 데이터 기반 모델 이렇게 테크 밸류를 평가를 합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글로벌 AI 헬스케어 기업들을 보면요. 우리가 뭐 템퍼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가던트 헬스 여기 옆에 보면 여기 나와 있죠. 가던트 헬스 미국의 이제 액체 생건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리커전 파마슈티컬스라고 이 미국의 AI 신약 개발 기업이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뭐 글로벌 AI 헬스케어 밸류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야. 자, 근데 얘네들 어때? 다 기관 중심으로 밸류가 형성이 됐어. 그래서 지금 룬이 또 아시아 기관 자금을 타고 밸류 리레이팅 이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필이면 또 홍콩 싱가포르네. 홍콩 싱가포르가 어떤 거예요? 자, 우리 홍콩 싱가포르에는요, 이런 펀드가 많아요.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아시아 테크 펀드, 롱 언리 기관, 이런 기관들이 많아. 특히나 이제 싱가포르 GIC나 우리가 테마세크 라인이 AI 헬스케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홍콩, 싱가포르에 그냥 단순히 IR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해외 기관을 확보하러 가는 작업이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브리핑 바에는 제가 싹 다 이제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기관들은 이걸 봐요. 최근에 병원 계약했는지, 제약사 계약했는지, 아니면 사스 리커링 리베뉴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보는데, 론이 최근에 우리 계속 떴잖아. 내가 이거 계속, 이 발판 작업 열심히 해놓는다 했잖아. 일본 떴지, 유럽 떴지, 중동 떴지, 미국 떴지, 계약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 근데 이게 주가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됐잖아. 자, 그래서 IR에서 보통 이런 인스톨 베이스 증가를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서 판을 싹 다 깔아놓고 지금 IR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IR에서 이제 강조하는 포인트가 그래서 니네 자금력은 어떤데 캐시버는 어떤데라고 하는데 지금 매출이 증가할 만한 상황에서 모자란 돈은 유증을 받고 글로벌 파트너십은 빵빵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런 거 강조하려고 유증 전에 개최를 하겠죠. 근데 이번 일정을 보면 특히나 10일에서 11일까지예요. 그쵸? 심지어 시간도 풀타임이야. 9시에서 6시까지. 그쵸? 풀데이 IR이야. 이건 보통 1대1 미팅이 하나만 있을 때는 이틀 동안 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 발표가 아니라 펀드 애널리스트 기관 개별 미팅을 하는 거고 이게 의미하는 건 커버리지 확대 작업이고 기관들도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번 유중을 바탕으로 루닛이 진짜 밸류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지금 3, 4만 원 보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게 나중에는 못 보는 가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우리는 뭐야 유중 일정 맞춰서 맛있게 잡자. 내가 유중 일정을 왜 봐야 된다 했어? 이게 아무리 좋아도 세력들이 지들이 발행가를 낮게 잡고 유상증자 싸게 받으려면 지금 올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대니까. 왜? 발행가는 뭘로 정해지니까? 주가 평균. 우리 몇 달 동안 주가의 종가 기준으로 평균을 이제 산정해가지고 거기서 할인율을 때려서 지금 나한테 더 투자하는 사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줄게요라고 하는 게 유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유증 일정 맞춰서 맛있게 잡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돼. 왜? 루닛의 유상증자가 날짜가 이제 있잖아. 우리 이제 정정이 됐지만 우리 신주 배정 기준일이 3월 19일이에요. 3월 19일. 그럼 여러분들이 유증 받으려면 언제까지 잡아놔야 돼? 3월 19일이지만 이 거래일 전에 잡아놔야 되니까 17일 안에는 매수를 해놓고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 시간 얼마 남았어? 일주일 남았네.
즉, 한 5, 6거래일 남았으니까 이 안에 최대한 싸게 잡는 타이밍. 나는 일단 오늘도 괜찮았는데 내일 한 번 더 간을 볼 생각이에요. 왜냐면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내일 이러고 시장 또 5% 6% 빠져봐. 얘라고 안 빠져? 당연히 빠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술적인 분석으로 들어갈 거고 나는 그게 자신이 있습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열심히 찍었고 펩트론 차티스트 하면 지금도 영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들었던 게 2024년 날짜도 기억해. 8월 21일이에요. 8월 21일. 자, 이거 하도 브리핑이 많아가지고 내리면은 8월 21일이 첫 브리핑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확실하게 저가올 때 매수타점 잡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2024년 8월 21일에. 자, 근데 얘 계속해서 밀었어, 내가. 진짜 매수 타점 머지 않았네요. 영상 충전입니다. 확인하고 타점 준비하세요. 이때가 9월 4일이에요. 9월 4일. 그쵸? 이 날짜 나오죠? 9월 4일. 이 다음날이 9월 5일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도 계속 밀어요. 계속 밀어. 자, 9월 20일에도 지금 잡아도 목표가 고려했을 때 수익권이긴 하겠지만 유증 일정 맞춰 준비할게요. 이때도 유증이었네. 그쵸? 유증 일정 맞춰서 준비했죠. 9월 20일이야. 이날. 그쵸? 계속 미릅니다. 자, 계속 밀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날 이 영상을 찍어요. 10월 3일날. 자, 이번 유중이 초대박 유중이니요. 이 정도면 오픈북인데 딱 이때까지 기다렸다 올인을 찍어요. 10월 3일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10월 4일날 바로 장 시작하자마자 9분 만에 매수타점 나갔어. 그쵸? 자, 근데 이거 날짜를 볼게요. 펩트론. 자, 날짜 언제였어? 다시. 자, 2024년 10월 4일이었죠? 차트를 길게 해서 보면은 2024년이 이때요. 10월 4일. 이때. 야, 이거 유중 때문에 이제 얘가 개급락을 하고 나서 어때요? 발행가 맞추기 위해서 지금이랑 똑같아. 세력들이 올리고 나서 개인들 털어내기 위해서 또 난리 부르스 치고 나서 시그널이 나왔어. 그래서 10월 4일이 이날입니다. 자, 이날 금요일날 딱 잡고 났더니 어때요? 갑자기 하루 쉬고 그 다음날부터 미친 질주를 하기 시작을 해. 내가 이거를 뭐 정보를 받아서 한 게 아니야.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유중 일정에 맞춰서 시그널을 맞춰서 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이 근접한 시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루닛이. 오케이?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 갑니까? 이거는 30몇만 원대 가죠. 그렇죠? 30 이렇게 가죠. 그래서 우리 방 분들 어떻게 됐어? 이것도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팩트로 중간 정권샷. 우리 반은 팔고 아직도 반은 들고 있어요. 30 이제 5만 원 넘어서 팔고 나서 반은 들고 있어. 자, 봐봐. 자, 그래서 중간에 입장하신 분들도 있고, 물려서 이제 내일 펩트론을 보고 추매하신 분들도 있고, 얘도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아예 그냥 내 신호를 따라오신 분들도 있어서 수익률이 가지각색이야. 그쵸? 그렇지만 어때? 우리 방 분들 너무 수익을 잘 먹었다는 거지. 난 그리고 지금 우리 방에도 루닛 대기하라고 하고 있잖아. 루닛. 제2의 펩트론이다 하면서. 자, 근데 이거 또 펩트론 하나만 보면은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이처셀 볼게요. 네이처셀도 마찬가지야. 네이처셀. 자,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급락을 했을 때 관심 종목 등록하라고 해요. 1월 13일 날. 2025년 1월 13일. 날짜 보이죠? 2025년 1월 13일. 2025년 1월 13일 날 돌아갑시다. 자, 이날이에요. 갑자기 장대 음봉 하나 있지? 마이너스 19%가 빠졌어. 이때부터 관심 종목 등록하라고 해. 자, 근데 시가 베팅 자료 보기로 해놓고 계속 밀어요. 자, 네이처셀 확실한 기회가 오지 않더니 결국 한번 쏟아내리네요. 아직 아님. 계속 기다렸다 신호 잡을게요. 2월 6일까지도 밀어. 그쵸? 자,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올라요, 이게. 급락이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여기까지 올랐어. 그랬더니 이제 나한테 막 욕을 하는 거야. 왜 여기서 추매했으면 나 수익권 됐을 텐데 못하게 해가지고. 그쵸? 자, 근데 애초에 나는 이게 목표가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세 가지 요건 충족이 안 돼서 매수 패스하고 있었는데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세 가지 요건 안 떴고 이러면 또 잠시 오르다 꺾인다. 매수는 항상 신중하게 하세요 말씀을 드렸더니 어때요? 그 다음날 기점으로 바로 싹 꺾였어. 그쵸? 싹 꺾이고 났더니 어때요? 우리 이제 들어갈 자리가 나왔지. 자, 윗꼬리도 없이 저점 데이터도 없이 기대했는데 간을 많이 봅니다. 기회 줄 때 잡겠습니다. 펩트론도 딱 2달 걸려서 잡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날 매수 신호가 나가요.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3월 19일입니다. 3월 19일. 그쵸? 자, 이때 잡으니까 어때요? 진짜 이틀 쉬고 딱 날아갔어. 자, 이틀 쉬고 딱 날아가서 물론 최고점 매도는 못했어요. 최고점 매도는 못하고 우리 하루 이틀 만에 얼마 먹고 나왔어? 77% 먹고 나왔잖아. 그쵸? 77%. 점상이라서 매도 고민도 못해. 여기 넘어가가지고 팔아가지고 이틀 팔고 나왔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기분 좋게 매도하고 나왔는데 루닛이 이 기점에 와 있다니까? 시그널 이제 한 개만 더 채우면 된다니까? 그래서 나도 이 타점 원한다. 싹 다 루닛 남겨두세요. 자, 제가 이번에도 이제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타점 잡아 드릴 거고 실시간 브리핑은 뭐 매일같이 드리고 있죠. 루닛에 대해서. 그쵸? 자, 그래서 나도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루닛 남겨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 없습니다.
대신에 저도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 수익 인증 빵빵하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해주셔야 저도 이렇게 인증할 건덕지가 있죠. 나는 타점을 잘 잡아드릴 수밖에 없어. 나를 위해서. 그래서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루닛 입장하시고 루닛 말고도 주력 주제가 하나 더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 분할로 잡아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이 유중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잖아. 그럼 누가 올려? 지금 멱살 잡고 회사가 올려줄 거예요. 왜냐면은 유상증자를 실패하면 가장 안 좋은 게 누구예요? 개인일까? 우리 개인들 마음 속상하겠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제 괜히 막 떨어지고 얼마나 속상하겠어. 근데 유상증자를 실패하게 되면 회사는 존속 위기에 놓입니다. 어떻게든 이제 이거를 성공을 시켜야 돼. 근데 유상증자가 망하는 케이스는 우리가 철회뿐만이 아니에요. 또 어떤 거야? 자본 부족이에요. 유상증자 자금 그 부족. 그죠? 근데 이게 내가 자금 부족이 어떻게 하면 생긴다 했죠? 자, 우리 루닛이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 2,550 몇 억을 이제 계산하기 빡세니까 100만 원을 우리가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주가가 한 주당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 10만 원을 이제 평균가로 지정을 하고 우리 지금 대충 우리 주가가 10만 원이니까 대략적으로 10주만 모이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이 모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할 때 우리 10주 발행할 거예요. 우리 개인분들 도와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주는 유상증자가 마무리될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 주가가 이제 평균치가 정해지잖아. 우리 이 세 달치의 평균치가 정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4만 원일 때도 있고 막 3만 원일 때도 있고 하면서 3만 5천 원이 이제 평균가에서 할인율을 때리는 건데 봐봐요. 이게 만약에 평균 주가가 9만 원, 8만 원으로 내려와. 그럼 어떻게 돼? 90만 원, 80만 원이 모이겠죠? 만약에 11만 원, 12만 원 올라가. 그럼 110억, 120억. 그죠? 오르면 근데 어떤 단점이 있어? 그만큼 유상증자 이제 발행가,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쵸? 자, 근데 너무 내려가도 이게 내가 원하던 이 돈이 안 모이니까 이 유중은 실패가 돼버려요. 회사는 그래서 오르려고 하면 눌러서 찍고 내리면 어때요? 이 밑에서 받아먹어서 이 주가를 유지하고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떨어졌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루닛이 지금 뭐 회사가 안 좋아져서 갑자기 이게 막 떨어진 거야? 아니잖아. 전쟁 리스크잖아. 회사도 알아. 그럼 어떻게? 당연히 주가를 누가 끌어올려줘? 회사가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여기에 배팅한 우리 12 세력부터 시작해서 쩐주 애들이 알아서 사서 이 유상증자를 성공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거짓말 같죠? 자, 대한전선이라는 이제 종목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제 유중으로 달달하게 먹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얘가 여러분들 이제 유상증자 발표를 합니다. 미친 듯이 급락이 나와요. 그쵸? 눈이 또 이제 급락이 나왔지만 얘는 진짜 급락이 완전 세게 나왔어. 그쵸? 만 원짜리가 한 방에 막 8,000원, 9,000원까지 떨어집니다. 11,000원에서부터. 그죠? 11,000원에서부터 30%, 40%가 빠진 거야. 근데 여기서 질질질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애를 올리기 시작을 해요. 왜 올렸을까? 이때가 신주배전 기준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뭔데? 우리 1차 발행가가 정해지는 그 날이잖아. 봐봐. 여기 보면은 신주배전 기준일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죠? 1월 31일. 그래서 31일이 이제 이 거래 전까지는 이거를 지켜야 돼. 최대한 올려놓고 이제 해야지만 유상장 발행가가 맞춰져요. 자, 그래서 31일에서 우리가 뒤로 이틀 갔더니 어때? 이때까지 싹 올려놓고 주가를 유지시키다가 이때 어때요? 권리락을 맞이를 하죠. 얘가 갑자기 왜 올랐겠어? 세력이 갑자기 이때는 안 좋아 보였다가 여기서는 좋아봐야 샀겠어요? 이거 신주배중 기준에 맞춰가지고 산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날짜들을 잘 이용을 해야 돼. 루니도 마찬가지야. 지금 개 떨구고 있잖아. 이거 1,000원이라 생각하고 여기서 적어도 4만 몇천 원까지는 올리겠다. 일단 여기서 한번 먹고 스타트를 끊어야 돼. 우리 어차피 유상증자 받고 싶으신 분들 언제까지? 우리 3월 날짜 바뀌었죠. 이거 날짜 바뀌어가지고 유상증자 결정해가지고 날짜 바뀌었으니까 언제까지? 3월 19일이니까 이 거래 전이면은 19일이니까 17일 17일 전까지는 매수를 해놔야 되잖아. 그쵸?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막 미친 듯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이때부터 다음 주 후반부터 올리기 시작했구나 하면서 우리는 4일부터 10일 안에는 얘 저가에서 매수 타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번 주 안에 1차 매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도 일단은 추매해야 된다. 혹은 이거 루닛 유상증자 받고 싶어서 매매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루닛 남겨두시고 이번 주 대응 타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중요해 이거. 내가 평균 단가가 7만 원이야. 이번에 운 좋게 주워가지고 3만 5천 원에 주워가지고 10만 원에 딱 맞추고
얼마야 그럼? 5만 원에 딱 맞춰놓고 평균 단가를. 반등이 내가 원하는 데까지 나오면 유상증자 반에 걸리는 획득하면서 수익원까지 오면 어때요? 권리 받고 일단 매도하고 다시금 우리가 떨어지는 구간이 어디야? 나비빌 한 번, 신주의 상장 예정일 한 번, 그쵸? 이때 나비빌은 뭐냐면은 나비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항상 유상증자는. 그래서 이때는 또 떨어져요. 이게 돈을 못 내면 어떡하나 하면서. 그래서 나비빌 때 한 번 흔들리고요. 신주의 상장 예정일. 이게 증자를 한 거잖아. 원래 10주였으면은 우리가 유상증자 할게요. 그래서 10주 더 늘리겠습니다. 한 거잖아. 주식수가 많아진단 말이야.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사고 싶은 사람은 동일한데 팔고 싶은 사람 많으면 어떻게 돼?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거 똑같아요. 신주 상장 예정할 때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때 한번 또 매도를 하고 나와야겠지. 나비빌 전에 눌릴 때 사놓고, 그쵸? 또 오름 팔고, 신주 상장 예정일에 또 눌릴 때 사놓고, 그다음부터 이제 쭉 들고 가는 거야. 왜? 루닛은 들고 갈 명분이 너무나 충분한 종목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 급락이 너무 개꿀기회라니까? 근데 이제 루닛을 제가 여러 번 찍다 보니까 이제 루닛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들 입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좋아요도 안 달리고 구독도 안 달리고 문자도 안 오고 사실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문자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유튜브로 수익을 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 창출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실 때마다 그리고 이제 좋아요나 구독이 달릴 때마다 그리고 이 방에 와서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하트도 눌러주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런 걸로 막 인증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영상을 찍고 돈을 벌고 있는데 입장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좋아요도 안 돌리고 구독도 안 돌리면 나는 루닛스 찍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입장하신 분들하고 그냥 같이 하면 돼요. 이번 주까지 저도 루닛에 대한 호응도를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루닛 영상 계속 보고 싶고 지금 이게 떨어질 때는 왜 떨어지는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왜 팔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모르는 거 투성이일 거야. 이제 뭐 신주가 상장을 할 때는 언제고 언제 청약을 루시장장에 넣어야 되고 신주 인수권은 또 어떻게 팔며 뒷부분에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정작 날짜가 다가왔을 때 내가 혼자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할 거니까 나도 미리 입장해두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알고 싶다. 싹 다 루닛 남겨주시고 비용이 없잖아. 저도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수익 났을 때 수익 인증샷 부탁을 드리고 있으니까 나도 같이 잘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볼 건 이거야. 루닛이 일본 직판 개시, 뭐 정부 기업 협력 기반 시장 공약 나왔어요. 뭐 좋긴 한데 주가 반응도 없고 뭐 일본 시장도 진출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순히 일본에 진출하는 기사가 아니에요. 루닛의 사업 구조가 바뀌는 신호탄입니다. 신호탄. 자, 우리 루닛이 일본에서 직접 판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에는 루닛은 일본에서 후지 필름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매출은 나와도 마진은 나누고 고객 데이터하고 네트워크는 파트너가 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 검진, 원격 판동 시장은요. 직접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 시장은 기존 파트너와 병행을 하면서 여기다가 일본 정부의 SAMD 포럼 초청까지 받았어. 그리고 일본을 우리 에이펙 허브로 육성 계획한다. 이런 걸 밝히고 있죠. 근데 이것만 들어서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진 구조 변화가 일단 커요. 자, 우리가 직판을 한다는 뜻은 유통 마진을 일부를 확보하고 당연히 매출 증가보다 영업이익률, 실질적으로 내가 손에 들어오는 이 돈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루닛은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기업인 것도 맞고 기술력도 좋은데 돈이 허구한 날 없어. 그죠? 성장 스토리 기업이었지 수익성 기업은 아니었단 말이야. 자, 근데 직판은 어때요? 구조적으로 손익개선을 이제 발벗고 우리 이제 판매처 다 뚫어놨으니까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근데 일본에서 마진 구조 개선을 하냐면은 일본은요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리고 진입 장벽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시장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4,000개 이상 의료기관을 도입하고 정부 포럼을 초청해서 이건 단순히 수출이 아니라 현지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진짜 어마무시한 광고 효과도 있겠죠. 야, 그 진입장벽 높은 일본에서 루닛 거를? 이라는 이제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해요. 거의 우리나라랑 삐까 뜨잖아. 그러니까 뭐야. 아픈 사람이 많아. 영상 판독 수요도 폭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원격 판독은요. 반복 매출 구조화 그리고 SaaS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즉 장기 계약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루닛 거 한 달 쓰다 말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쓰면 잘 교체가 안 돼. 그래서 장기적으로 건당 받으면 이득이 어마무시하겠죠.
자, 근데 여기다가 뭐가 또 같이 나왔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IR이 같이 터져 나왔어요. 그쵸? 주식회사 루닛 기업 설명에 IR을 개최. 와, 근데 타이밍이 어떻게 일본 직판 기사가 나온 직후에, 그쵸? 주가가 며칠간 죽어 있어서 개인들이 딱 거래량이 끊겼을 때 뭔가 굉장히 티내고 싶지 않은 올빼미 공시 느낌이 나죠. 그쵸? 자, 우리가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시작일이 25일이고 26일이에요. 종료일이. 2일간에. 근데 보통 IR은요. 하루 몇 시간이면 합니다. 그쵸? 짧게 하는 기업들은 뭐 한두 시간에도 끝내요. 자, 근데 여기 이틀이나 나왔어. 거의 뭐 1대1 미팅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기관의 심층 브리핑도 있을 거고, 기관을 위한, 그리고 숫자 기반 설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보통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건요, 구체적 가이던스 질문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대한 매출이 어느 정도고, 직판 매출 비중은 어느 정도고, 그리고 손익분기 시점과 뭐 현금 소진율은 언제고 이런 게 나와요. 즉, 루닛에 대해 궁금해하는 기관과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외부 이제 우리가 판독 시장도 진출을 했고, 일본에서도 지금 마진까지 손을 대고 있고, 여기다가 몰타건도 있어요. 건당 받아, 심지어. 돈이 안 되기가 힘든 이제 사업인데 지금 호재는 반영을 못 하고 있죠. 유상증자라는 불안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있어. 아니, 근데 김유나님, 루닛이 그렇게 너가 보는 이 목표 수익률이 높은 종목인데 왜 지금 안 사? 자, 제가 얘를 이제 여러분들께 일요일에 영상을 찍을 때 최소 10에서 신고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뒤이어서 이제 근거도 다 말씀을 드릴 거지만 어쩔 수 없이 루닛이 구조적으로 이 성장이 나와서 적정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판들이 이미 재료들이 깔려 나왔어. 이미 노출이 됐지만 지금은 유증에 묻혀가지고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유증이 끝나면 뭐부터 반영된다? 당연히 반영되지 않았던 호재들부터 여러분들이 아는 몰타건이거나 아니면 외부 이 원격 영상 판독 센터 관련해서 나온 이슈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이거 막 3만 원대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굳이 4, 5만 원대에 사놓고 마이너스 막 손가락 쭉쭉 빨면서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이제 얘가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고 나중에 오른다 한들 지금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왜? 많은 분들이 지금 속는 게 있어요. 얘가 지금 무상증자도 같이 하고 이제 지금 우리 뉴스가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오늘도 무슨 이슈가 나왔냐면은 자, 루닛, 백승호, 서본석 등 주요 임원 유상증자 전원 참여 책임 경영 의지, 주주 신뢰에 보답할 것, 막 이런 이슈가 떴어요. 그쵸? 그럼 개인분들은 어때? 아, 그래. 주가도 잘 버티고, 이렇게 떨어졌으면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겠지 하면서 개인들이 들러붙고 있단 말이야. 나는 솔직히 말하면, 임원진들도 이해가 가지만, 이런 이슈를 뿌리는 얘들도 이해가 가지만, 조금 우리 개인분들한테 너무 사악하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잘 되기 위해서 얘네가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맞아요. 결국엔 여러분들을 위해서긴 한데, 사실상 우리 개인들이 내가 사고 나서 떨어지면 버티는 사람이 거의 없어. 손절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마이너스 3, 4%가 아니고 마이너스 2, 30%일 때는. 근데 그런 걸 생각을 안 하는지 지금 이제 당장 눌릴 게 뻔해 보이는데도 지금 개인들한테 희망회로를 미친 듯이 심어주고 있지만 사실상 이번 뉴스는 상징적 참여가 맞아요. 많이 참여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전원 참여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헤드라인만 보면 안 돼. 자, 우리가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백승욱 의장의 참여 비율은요. 여기 나오지. 신주인 수권 53만 주 중 85%인 45만 3,690주 신주인 수권 증서를 장외 매도하고 15% 비율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유상증자를 참여할 때 어떤 식으로 쿠폰이 나온다고 했어? 이번에 3월 6일까지 갖고 있던 사람들은 기존의 주주라고 생각을 하고 다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쿠폰을 준다고 했어요. 자, 근데 이 권리에 대한 쿠폰을 여기서 청약을 할 수가 있고 매도를 할 수가 있어. 매도를 하면은 이제 뭐 안 판다고 해서 손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꽁수익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권리 쿠폰을 얘네는 유상증자를 안 받고 15%만 청약을 해서 받고 싹 다 팔아버리겠다는 거야. 이게 유상증자를 과연 많이 참여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상징적으로 유증을 참여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신주인 수권을 대량 매도하는 구조예요. 자, 그리고 이정인 이사도 90% 신주인 수권 매도하고 실제 참여는 10%만 하는 거의 뭐 그냥 이름만 써놓는 참여에 가깝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할까?
여러분들 생각엔 딱 이게 들 거야. 임원들이 진짜 확신이 있으면은 돈을 빌려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주인수권을 왜 다 팔지? 유증 목적이 성장이 아니라 채무 상환이라 그런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가 중장기까지 보고 가는 애들이면 이 선택이 옳아요.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은 내일 당장 급하게 오르는 종목이 아니니까 항상 세력들의 시그널이 떴을 때 추가 매수를 하든 신규 매수를 하든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 게 뭐예요? 얘는 하루 이틀 먹고 끝낼 애가 아니야.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상을 받으면서 몇 배 이상의 상승을 기대해야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죠. 얘네가 유상증자를 15%만 행사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한테 오히려 다행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루닛의 대부분의 주요 임원들이 유상증자는 이제 신주인수권을 매도를 안 하고 청약을 한다고 쳐요. 자, 그러면 주가가 오르겠죠. 자, 진짜 서범석, 백승욱 등 얘네 이사 다 참여해가지고 유중 막 풀매수 땡겼다. 어때요? 주가가 올라요. 그럼 어때? 유상증자 가격 일단 발행가가 높아집니다. 내가 발행가를 뭐라고 했어? 우리가 권리 쿠폰이 뭐예요? 야, 원래는 주가가 4만 몇천 원인데 지금 유상증자로 더 사는 사람한테 청약을 해서 더 사는 사람한테는 3만 얼마에 할인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권리 쿠폰을 줄게였잖아. 근데 얘네가 유상증자 참여를 해버리면 어때? 일단 발행가가 높아져요. 이 권리 가격이 높아진다고. 왜? 발행가는 어떻게 정해지기 때문에 최근 주가의 평균으로 정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막 유상증자를 미친 듯이 한대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갔어 이렇게. 그럼 어때요? 당연히 우리가 원래는 3만 얼마에 유상증자 받을 수 있던 게 4만 얼마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4만 얼마에 살 수 있는데 굳이 유상증자를 받아서 그 가격에 사야 되는 게 맞아? 아니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유상증자를 청약을 어쩌고저쩌고 다 끝났어. 발행가가 오른 상태에서 끝났어. 그러면 어때요? 임원진들도 풀매수를 땡겼으니까 지들도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결국에 터져나오는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건 뭐냐면요. 단기에 좋고 후에 안 좋을 것이냐. 후에 좋고 단기적으로 안 좋을 것이냐. 조삼모사야. 근데 우리가 유리한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이 지금 내 영상을 보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쵸? 그리고 신규 매수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유상증자라는 이벤트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올랐다가 내려가는 게 좋을까?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좋을까? 당연히 이게 유리해. 우리가 여기서 왜 떨어지는지 이해를 하고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해를 하면은 기다렸다가 사서 기다렸다 팔면 개꿀 수익이잖아. 여러분들 루닛이 지금까지 주가가 눌린 이유가 뭐예요? 기술력이 딸려서? 아니야. 언제든지 이 12세력이 조기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는, 그쵸? 이 풋옵션 때문에 계속 발목이 잡히고 있던 상황에서, 그쵸? 얘네 돈 없어서 빌빌대가지고. 근데 이번에 유상증자로 이거 두 개 다 싹 다 처리했잖아. 그쵸? 거기다가 지금 우리 계속 나오는 이슈 뭐야? 몰타권. 세계 최초야. 네 번째. 외부 진단, 이 프로젝트까지 따냈어. 근데 이거 건수당 받는다고 내가 말해줬죠. 뒤이어서 내가 자세히 말해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기술력은 변하지 않아. 너무 좋아. 그런데다가 발목 잡고 있던 이슈 두 개가 싹 다 해결이 돼버렸네? 근데 세계 최초. 항상 제가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라고 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최초, 유일이란 단어야. 유일, 최초. 이걸 따라잡을 수 없어. 이런 애들은 갈 때 미친 듯이 갑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닿던 종목이 뭔 줄 알아? 제가 기억나는 종목, 이제 최초하고 유일이라는 단어가 닿던 종목이 일단 첫 번째가 제주반도체예요. 제주반도체가 과거에 이제 10배 상승이 나왔을 때 이때. 자, 여기서 4,900원에서 4만 원까지 올라갔대.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종목. 이때 얘도 마찬가지. 22,000원에서 13만 원 갈 때. 그리고 하나 더 생각났다. 뭐야? 피롭틱스. 피롭틱스 뭐야? 여기서 8,000원에 있던 게 5만 원까지 올라갔잖아. 이런 애들 공통점이 뭐야? 최초, 유일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 루닛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번에 루닛의 이제 임원진들 급들도 뭐야 유상증자 10%밖에 안 받았으면 그만큼 나중에 나올 매도 물량도 적고요. 당연히 기업이 좋아질 걸 알면 임원진들이 득달같이 지들이 알아서 먼저 사겠죠. 그럼 뭐야 오히려 수급이 붙을 기대감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유상증자에 대해서 전원 참여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좋아요. 근데 후에 봤을 때 그리고 정말로 이 유상증자가 성공하길 바라는 기업의 오너라면 빡대가리가 아닌 이상 발행가를 높이는 행위를 자살행위를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사겠어? 내가 며칠 전까지 33,900원, 4만 원을 보던 애가 유상증자를 해서 싸게 살 수 있대요 해가지고 유상증자로 사면 얼마를 살 수 있나 봤더니 4만 몇천 원 똑같네? 유상증자 받겠냐? 안 받죠. 루닛은 그냥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이 아니에요. 글로벌적인 AI 의료 기업인데다가 해외 매출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국가 단위 계약 경험이 거의 전 세계 최초로 나오고 있어. 장기 계약 기반 모델이야.
근데 뭐 때문에 못 갔어? 이 시비 때문에 못 갔어. 근데 이걸 털어내고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호재가 줄줄이 대기시어 있어? 체질 개선만 완벽히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2,500억으로 빚 갚고 운영자금 1,100억까지 마련을 했잖아. 원래 하고 싶었는데 돈 없어서 못하는 것도 활발히 하면서 재무 리스크도 털어내고. 제가 봤을 때 유증 가격이 나중에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아니야? 야, 발행가를 낮추려면 언제까지? 최소 신주 매정 기준일까지 우리가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가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주가를 꾹 눌러놔야 돼. 그 날짜 다 알려줬잖아. 총정리 영상에 내가 왜 지금 루닛이 못 가는지 여러분들이 먹어봤지. 단타 칠 자신 있는 사람 2, 3% 먹고 나가는 건 되지만 구조적으로 왜 못 가는지 말해줬잖아요. 이 날짜 있지? 발행가 지금? 2026년 4월 8일. 지금 31,000원이라고 찍혀있는데 예정이야. 예정. 왜? 주가가 올라가면 이거는 올라가거든. 두 번을 보거든요.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 그중에 낮은 거.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면서 뭐 해야 돼요? 2월 말에는 최대한 간 보면서 유상증자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도 이제 결정을 하면서 이 발행가를 유추해서 그냥 사는 게 나은지 진짜 유증 받는 게 나은지 지금 추가 매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싹 다 봐야 된다고. 그리고 정말 매수 버튼을 언제 눌러야 돼? 발행가 확정 직전에. 오케이? 근데 이거는 사실상 정말 유중에 베테랑인 분들이 아닌 이상 어쩔 수 없어. 힘들어요. 주식 이번 연도에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유상증자는 실질적으로 한두 번 직접 해봐야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유상증자에 대한 이제 제가 총 일정에 대한 정리 이거를 보면 이해를 못할 수가 없어. 이거를 한번 짚어드리고 얘가 왜 내가 이제 얘를 2배 이상 신고가 이상을 보고 있는지 저는 말로만 하는 거 굉장히 싫어요. 이거에 대해서 짚어드릴 테니까 지금 어찌저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해는 100%안 가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한 번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인터넷에 유상증자란 했을 때 일정을 보고 아 이래서 이날 저랬구나 저래서 이날 뭘 해야 되구나 청약을 언제 하고 이걸 방법을 어떻게 하고 이해가는 분 나는 없을 거라 생각해. 그래서 정말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필요한 내용들만 제가 진행할게요. 이거 진짜 어디서도 이렇게 안 푼다. 마음 먹고 준비를 해왔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정말로 루닛으로 진짜 난 제대로 먹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싹 다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상증자만 했으면 그쵸? 유상증자만 했으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못 버틸 수도 있어. 근데 무상증자를 같이 함으로써 우리 뭐 확인했다 했죠? 이 루닛에 지금 이 임원진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대표가 주가 관리를 하려고 하구나. 이걸 이제 봐야 된다고 했어. 유상증자만 때려서 주주들한테 돈 뜯고 뭐 주가 관리 안 할 의지였으면 무상증자 내가 할 필요 없다 말했죠.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우리 개인이 엄청나게 뭐 이점을 얻는 것도 없지만 회사가 이점을 얻는 것 또한 없어요. 근데 이걸 왜 하는 거야? 4만 원짜리를 2만 원으로 만들어가지고 매매 활성화시키고 주식수는 늘어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루닛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 주씩 더 나오는 것처럼 이제 효과가 나오죠. 근데 사실상 무상증자가 뭔데요? 자, 우리 지금 4만 원이야. 근데 1대1로 한대. 그러면은 주식이 한 개에 4만 원짜리가 한 개에 원래 4만 원짜리가 2만 원짜리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즉, 내 자산은 원래 4만 원에 한 주 갖고 있었는데 2만 원에 두 주 갖고 있으면 변해요? 안 변하지. 근데 왜 공짜처럼 느껴져? 주식 수가 한 주가 늘어나니까. 그쵸?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의 주가가 반으로 나뉘면서 이 비율대로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실질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무상증자 하면 왜 좋아요? 이 무상증자 자체로 돈이 생기지는 않지만 무상증자 이후에 거래량이 증가되는 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런데다가 주가가 다시 2만, 3만, 4만 회복하면 어때요? 원래 4만 원에 한 주 있던 게 2만 원짜리 두 주를 반해서 4만 원으로 회복했을 때 당연히 난 두 주를 갖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죠. 즉 무증은 돈을 주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대신에 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거고요. 주가 급락 완충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강의는 이미 한번 설명을 했어. 자, 유상증자가 뭐예요? 일단 이거부터 알아야 돼. 자, 유상증자. 우리가 이제 뭐 루닛만 할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도 이제 루닛이 유상증자 할 줄 몰랐듯이, 그쵸? 나올 수밖에 없어. 주식 투자를 하면 유증은 솔직히 몇 번은 맛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잘 활용하면 기회가 돼요. 나는 오히려 유증 매매 좋아한다고 말했잖아. 자,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루닛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공시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너무 쉬워요. 풀어보면 돼. 유상증자부터 이해를 할게요. 자, 유상증자가 뭐예요? 말 그대로 있을 유자의 증자죠. 이게 뭐냐면은 돈을 내서 증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증자가 뭐야? 주식수를 늘리겠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계산하기 쉽게 루닛이 10주가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돈이 필요하네? 10주를 더 발행할 테니까 이거 사줄 사람 구하는 게 바로 유상증자예요. 자, 근데 그냥 받으라고 하면은 지금 39,200원인데 39,200원에 사세요 하면은 누가 사요? 그쵸? 안 그래도 돈 없어가지고 회사가 지금 유상증자를 하겠다는데. 그래서 유상증자를 받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쿠폰을 주는 거예요. 자, 무슨 쿠폰? 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쿠폰을 주는 거예요. 싸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주주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쿠폰을 사서 내가 이거를 받을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유상증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뭐야?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주주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회사가 자금 조달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은행 가서 빌리기. 근데 지금 어때? 이제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다 그렇지만 룬이 또 재무가 개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자내다 뒤져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 근데 또 시비를 발행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야, 시비 막으려고 시비 발행하는 건 돌려막기 아니냐? 라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것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 주주들한테 지금 진짜 마지막 카드로 증자하겠습니다 하고 얘가 지금 증자를 하겠다라고 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쿠폰을 언제 활용하고 그 날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지금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유상증자가 이런 뜻이고 지금 루닛이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메꾸려는 금액이 얼마야?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운영자금으로 1125억. 이거는 뭐야? 우리 인건비, 연구개발, 사업 유지용으로 그리고 빚 갚는 데 쓰는 돈이 얼마예요? 이번에 나오는 전환사채 이거 풋옵션 대응하는 거 1377억 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충 한 2600억 정도 이제 유상증자를 발행을 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비율을 보니까 몇이었어요? 한 주당 0.27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루닛 한 주를 가지고 있어. 그 날짜까지. 그러면은 3주씩 0.27을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100주가 있으면 몇 주? 우리 27주. 근데 이게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지는 4월 8일에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우리가 이걸 진짜 받을지 말지 막 고민을 하면서 뭘 체크해야 되냐면은 이 날짜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저희 방에 있는 분들은 제가 당연히 써드렸고 며칠 전부터 이날 뭐 해야 되고 지금 이거 해야 됩니다. 유상증자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됩니다. 다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틀은 잡고 가야 되니까 브리핑 해드리는 거고 나도 이거 루닛 일정에 맞춰서 브리핑 받아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딱 다 상단배에 있는 번호로 루닛 남겨두시라고 말씀드렸고 입장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아시다시피 비용 가입은 없어요. 오죽하면 진짜 막 돈을 드릴 테니까 루닛 브리핑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아쉽게도 유료방을 안 하고 있어요. 대신에 제가 이걸 왜 공짜로 하냐면 저는 유튜브를 통해 수익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회수 루닛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3,800명이나 봐주시고 이렇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하면은 어때요? 3,800명이나 이 광고를 본 거잖아. 이걸로도 수익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 수익 창출해놨잖아. 조회수로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잘 되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는 만큼 같이 잘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 입장에서 루닛으로 정말 잘 대응하고 제가 브리핑한 것도 인증하고 수익이 났을 때 이런 식으로 인증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야지 얘가 진짜 수익을 내주고 있구나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요, 구독해 주시겠죠. 솔직히 내가 시청자 입장이어도 그냥 말로만 제가 이 종목도 수익받고 저 종목도 수익받고 이것도 해드리고 있고 하면은 솔직히 누가 믿겠어. 그래서 이걸 진짜 보여드리고 수익을 같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잘 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잘 되고 싶다면 입장하시면 되겠죠. 공짜니까 뭐 비용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입도 없으니까. 그래서 체크해야 될 날짜를 다시 한번 이제 짚어보면은 3월 10일 하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신주 배정 기준일입니다. 자, 공시를 보면 신주 배정 기준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월 10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공시 그래도 한번 같이 봐야겠지? 그죠? 제가 정리를 한 거긴 한데 보면은 자, 여기 유무상증자 결정에 나와 있는데 펜 좀 지울게요. 자, 이거 확대하고 여기 보면은 신주 배정 기준일 8번에 있어. 3월 10일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신주를 받는 기준일이에요. 자, 우리가 주주들한테 루닛이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데 이 주주들의 기점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날까지 사서 들고 있는 사람은 다 주주로 쳐주겠다는 거야.
그날이 언제야? 3월 10일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여러분들 주식 매도할 때 아시다시피 매도하고 그날 돈 안 들어와요. 이틀 뒤에 들어오잖아. D 플러스 E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우리 잔고에는 3월 10일날 사면은 3월 10일날 찍혀도 실질적으로 되는 건 이 거래일 뒤에요. 그래서 유상증자도 왜 맨날 날짜를 이렇게 헷갈리게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이 거래일 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일이라고 써있지만 며칠까지 들고 있어야지 이 루닛의 주주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야? 6일이에요. 왜냐면 10일이니까 이 거래 6일. 3월 6일이야. 그래서 자 3월 6일까지 들고 있으면 유상증자 참여 권리가 생깁니다. 근데 6일 안에 팔면 뭐예요? 권리 없어요. 샀다 팔아도 없어. 6일까지 들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날짜를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루닛으로 이제 매매를 해보겠다. 유상증자를 받아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3월 6일까지 당연히 들고 있겠죠.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발행가 확정일이에요. 자, 이 우리 얼마나 싸게 사는지 이제 보고 내가 유증을 받을지 말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가격이 정해지는 게 4월 8일이에요. 새 주식을 얼마에 살 수 있는지 쿠폰을 썼을 때 정해지는 날이에요. 자, 주가보다 당연히 많이 싸면 유증의 매력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이 쿠폰 써서 유증 받아야 돼. 근데 주가랑 비슷해. 예를 들어서 유증 가격이 4만 원이야. 근데 지금 현재가가 39,300원이다? 그럼 굳이 유상증자까지 받아가면서 쓸 필요가 있어요? 700원 때문에? 없어요. 자, 물론 억 단위면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내가 몇백 몇십 하면서 몇백 원 차이 때문에 유상증자를 굳이 리스크를 안으면서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쵸? 근데 만약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지금 주가가 39,300원인데 유상증자를 받을 때 이 발행가가 4만 얼마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그냥 안 받고 그냥 현재가로 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날짜를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신주 배정 기준일, 발행가 확정일. 이거 이해했죠? 자, 그리고 이거 뭐야? 4월 13일에서 14일이 청약 기간이에요. 진짜로 이제 가격이 나왔어. 나는 유상증자 받을 거야. 하는 사람들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돈만 넣어놓으면 되는 게 아니야. 실제로 내가 얼마나 살지, 얼마나 청약을 받을지 어플에서 문자 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그냥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이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입장해 두세요. 그거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안 사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냥 그 권리만 포기하는 거니까. 안 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면 돼. 뭐 따로 취소를 해야 되나요? 아, 필요 없어요. 어차피 돈이 안 넣어지면은 그냥 어차피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매수 안 한 뭐 예수금이 있는데 이걸로 자동으로 사지나요? 아니, 안 사져요. 청약을 해야 된다니까? 주문을 안 넣었으면 유상증자는 돈을 넣어놓고 말고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이게 유상증자가 여러분들이 안 받는 물량들은 이제 일반 주주한테 넘어가요. 일반 주주들아, 너네들 살래? 하면서. 걱정 안 해도 되고, 사는 사람만, 이 유상증자 받을 사람들만 이 청약 기간을 해가지고 이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청약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우리 주식 사듯이 하면 되는데 화면만 다른 거라서 제가 알려드릴 거다. 자, 그리고 4월 21일이 납입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돈이 모였잖아. 우리 주주들이 더 사줬잖아. 그래서 이 돈이 회사에 들어오는 날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왜 기억해? 우리가 뭐 할 건 없는데 왜 기억해? 우리 주가 변동성이 크거든. 기회를 잡을 때 이게 하락을 했을 때도 잠깐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잘 잡아야 돼요. 추매하실 분들.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기회의 구간을 잘 노려야겠죠? 그리고 5월 6일은 뭐야? 신주 상장일. 자, 새로 찍은 주식이 시장이 풀려요. 원래는 10주였던 게 증자를 통해서 20주가 돼버렸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겠지. 자, 그리고 유상증자 받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7,000원에 받았는데 이날 주가가 39,000원이야. 어때요? 싹 다 팔라고 하겠지. 2,000원 남기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나빠서 주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잠깐 이 물량들 때문이니까 이 두 날은 뭐야? 우리가 기억해놨다가 추매 타이밍을 잡아도 잡고 해야 되는 날이라고. 이런 날 추매를 해야지. 왜 흔들리게 뻔히 보이는데 지금 막 여기서 들어가서 생고생을 하려고 막 지금 막 추가 매수가 너무 급해요? 누가 칼 들고 쫓아오는 게 아닌데 할 필요가 없어. 이날 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나 지금 눈이 개물려서 진짜 이걸 기회로 삼아서 도약을 해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 두 날짜에 제가 신호를 잡아 드릴 거니까 미리미리 입장을 좀 해두셔야 되고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쉬운데 딱 하나 어려운 게 있어요. 자, 이 신주 인수권 매매일이 있습니다. 이걸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어려워해. 자, 유상증자가 뭐라 했어요? 3월 10일, 그러니까 3월 6일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쿠폰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쿠폰을 쓸 사람이 있고요. 안 쓸 사람이 있겠죠? 자, 이 사람들한테 둘 다 쿠폰은 나오지만 우리가 애초에 나는 돈이 없어. 유상증자 받을 생각조차 없어. 고민조차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이 쿠폰을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돼요. 팔 수가 있단 말이야. 팔 수가 있어. 그래서 그냥 이거를 날리면 뭐 날려도 문제가 되진 않지만 손해를 보는 건 아니지만 꽁돈을 날리는 거야. 이거를 매매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고민이 돼. 그럼 이 쿠폰은 그냥 들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유상증자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신주인수권 매매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가면은 우리가 대충 이 가닥이 잡혀요. 무슨 가닥? 얘 발행가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신주 가격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 신주인수권을 만약에 그 발행가가 먼저 확정이 돼버리면 누구나 안 좋으면 다 팔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신주인수권을 이 쿠폰을 팔 수 있는 날짜는요. 발행가가 확정되지 않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저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그 당일의 주가로 하는 게 아니라 3개월 가중 그 산수 방식 평균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아니다 싶으면 싹 다 팔려고 할 거야. 이 신주인수권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꼭 들어와야지 이거 팔 수 있겠죠. 그래서 입장을 해두셔야 되는데 이날이 언제냐면은 2026년 3월 27일에서 4월 2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유상증자 가격은 언제 나와요? 아까 전에 이거 기억해둬야 된다 했지. 이거 여기 4월 8일이었죠. 이거 매매가 끝나고 나온단 말이야. 이거 매매 끝나고 일주일 뒤에 나오는데 5일 동안 팔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쿠폰을 5일 동안 못 판다? 그럼 그냥 꽁돈 날리는 거예요. 신주인 수권이 근데 어디로 들어와요? 자동으로 여러분들의 계좌에 꽂혀요. 3월 6일까지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리고 이 쿠폰은 여러분들이 그냥 주식 사듯이 그냥 현재가 매수가 이거 주문란에서 사는 게 아니라 따로 이 신주인수 화면에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보통은 여러분들이 어느 증권사를 쓰시던 신주인수권, 수익증권 주문 이렇게 해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 화면에서 따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지금은 볼 수가 없다. 왜? 어차피 얘네 지금 루닛이 신주인수권이 상장이 안 됐으니까 이날 상장이 되잖아. 3월 27일에서 4월 2일. 그래서 뭐예요? 유증 일정이 미뤄지거나 빨라지거나 하지 않으면 이 날짜는 거의 픽스야. 근데 유증 일정이 보통은 1, 2주가 밀리기도 하고요. 한 달 정도가 미뤄지기도 해. 이게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솔직히 뭐 미뤄지고 빨라지고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몇 개월이 밀린다거나 몇 년이 밀린다거나 자금이 바뀐다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미리 말씀드리는 거야. 예방주사. 그때 가가지고 이거 밀리는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당연히 밀릴 수도 있지. 근데 이유가 이상한 게 아니라 단순히 뭐 1, 2주가 밀리는 거라면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오히려 떨어지면 추가 매수 타이밍도 잡아보고 좋지 뭐. 개인들이 흔들릴 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따로 화면이 있음. 대부분 이제 신주인수권, 이제 신주인수권 시세 보면은 이제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미리 모르는 분들은 전화해서 물어봐요. 증권사에다가. 우리 키움증권은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하자. 자, 루닛. 이제 많이 쓰는 증권사가 나는 키움밖에 안 써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뭐 토스도 많이 쓰시고, 그쵸? 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문자, 루닛 쓰고 있는 증권사 남겨주시면 많이 오는 증권사는 제가 영상에서 한번 할게요. 그래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진행을 할 거고, 루닛은 이미 제 영상을 통해서 입장하실 분들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상 찍었는데 반응이 별로다? 내 영상을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냥 이 방향에서만 할 거예요. 왜냐면 유상증자를 듣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푸는 사람도 힘들어.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늘 진짜 최대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날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혼자 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리 정리를 한번 했고 우리는 내일 이거 있으니까 내일 준비하세요. 내일 이거 보고 추면할 겁니다. 준비하세요. 이런 거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 싹 다 루닛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용 가입 없어요. 대신에 저도 제 유튜브로 먹고 살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와서 서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 내가 이렇게 브리핑 한 게 잘 되고 여러분들 수익 인증이 있어야 저도 나중에 이렇게 인증해요. 지난 영상에 제가 젠백스 유증으로, 펩트론 유증으로 매매했던 거 다 보여드렸듯이 같이 잘 되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잘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입장하시면 되는데 이런 분도 있어요. 아니 그럼 그냥 링크를 걸어두고 하시면 되지 않나요? 걸어두고 했었어요. 몇 달 전까지. 근데 저랑 똑같은 영상을 찍는 분들이 일부러 들어와서 내 브리핑 싹 다 베껴가지고 자기 텔레그램 방에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야 이걸 베끼기만 하면 다행인데 일부러 와서 이 방을 막 신고를 눌러 그러면 어떡해요? 저는 그냥 넉넉히 내 방 뺏기는 거야. 이거 그냥 방이 박살난단 말이야. 공중분해가 돼. 없어져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쌓은 브리핑도 없고 여러분들 힘들게 입장했는데 또 방 만들어야 돼. 이거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 정도 문자는 보내주실 수 있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링크 타고 이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문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유증은 어떻게 보면 루닛이 그동안 너무 썩어 있었잖아. 13만 원짜리가 3만 원, 4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많은 분들 물려 있는 게 오히려 지금 탈출할 이벤트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유증만큼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이벤트도 없거든. 결단을 잘 해결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유증이 발행가가 정해지고 유증을 받고 나면 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재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몰타건도 제가 중장기적으로 어마무시한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영상진단 솔루션 외주 판독 시장까지 진출, 이 이슈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이슈야. 가볍게 넘길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매출 구조를 바꾸는 신호탄을 띄웠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의 루닛 구조가 어땠냐면요. 원래 대형 병원, 국가 단위 검진 프로그램, 몰타 같은 거, 그쵸? 그리고 글로벌 병원, 네트워크, 이런 직접 병원 판매 모델 중심이었어요. 자, 근데 이번 건은 어때요? 외주 판독 시장에 진출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는요, 전국 취약지 응급 영상 판독을 수행을 합니다. 즉, 하루 판독 물량이 어마무시해. 그리고 여러 병원 물량이 한 곳으로 모여요. 반복 사용 구조가 나오는데, 루닛의 AI는 어떤 식으로 돈을 받아요? 판독 건당 과금을 받고요. 우리가 SaaS형 구독 모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일정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격 판독 센터는 뭐야? 물량이 집중되는 구조라서 이 고객당 매출이 높아지죠, 당연히. 근데 국내 최초야. 단순 계약이 아니라 외주 판독 시장에 AI 도입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거예요. 자, AI 의료기업은 뭐야? 임상 레퍼런스가 가장 중요해요. 한 군데가 쓰기 시작하면 우리도 써볼까? 다른 센터도 따라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특히나 그 단체가 대한의료 영상진단협회 소속이면 네트워크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냉정하게 말해서 당장 내일의 매출이 늘어나는 매출 폭발급 뉴스는 아니에요. 금액 공개도 안 됐죠. 다 근데 국내에서 판매, 채널 다변화가 시작이 됐고 병원 외 시장에서 침투가 시작이 됐고 국내 레퍼런스가 강화되면 어때요? 이거는 흑자도나 스토리에서 분명히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어. 자, 그럼 중장기적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우리 재료를 벌써 몰타랑 이 원격 외주 판독 시장 진출로 2개나 얻어갔네? 이건 언제 한 번에 반영돼? 우리 흑자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 유상증자의 발행가가 정해지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 이게 유상증자를 할 때 구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력들이 유상증자 싸게 받으려면 지들도 지금 올리면 안 돼요. 그래서 누르고 있잖아. 이런 것처럼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유상증자 받고 나면 이 받은 물량을 팔기 위해서 누가 알아서 노력을 해줘? 세력이 노력을 해준다. 그래서 단타는 쳐도 되는데 내가 물려있어요. 추가 매수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왜? 어차피 유증 일정이 있으니까. 지금 루닛을 보니까 이제 뒤이어서 제가 예시 한번 보여드릴 종목이긴 한데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이 살짝 떠올라요. 자, 이게 우리 종목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이처셀이라는 종목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관심 종목을 드렸던 게 여기 날짜 보이시려나? 1월 13일이에요. 1월 13일. 자, 보면은 여기 날짜 보이죠? 1월 13일. 2025년 1월 13일. 이거 짧구나. 2025년 1월 13일자. 그쵸? 여기 날짜 보이죠? 1월 13일자에 네이처셀 급락의 기회로 보여집니다. 내일 시가 베팅 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드렸어. 자, 1월 13일이 언제냐면은 이날이에요. 캔들이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 하도 올라가지고 이날 관심 종목을 드렸어. 마이너스 19%가 나와서. 그쵸? 빠질 일이 아니었거든.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매수 타점을 계속 밀어요. 자, 보면은 바닥 잡히는 흐름 나오는데 캔들 하나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음 주 매수 준비해 볼게요. 1월 16일이야. 그 다음에 자, 역시 이거 뭐야? 이거 다음 전브리핑. 자, 어제 속임수 매수세 끌어당기기 출현. 윗골이 달리면 안 된다 했죠. 자, 이번 주 타점 안 주면 연휴에 잡겠습니다. 1월 23일자 계속 밀려요. 자, 그리고 역시 확실한 기회가 오지 않더니 결국 한번 쏟아내리네요 하면서 기다렸다가 신호 잡을게요 하죠. 이게 2월 6일입니다. 2월 6일이 언제냐면 이날이에요, 이날. 자, 계속 이제 여기서 여기 안 잡고 기다린 거야. 자, 그러다가 이제 급등이 슝 나와버려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나한테 막 따지는 거야. 여기서 추가매수 사인 잡으면은 나 벌써 본전 왔는데 왜 못 잡겠냐. 이게 작아 보여도 한 20% 가까이 오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2월 19일 날 보면은 2월 19일이죠? 2월 19일이 이날이야. 2월 19일 이날. 자, 보면은 네이처스 3가지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매수 패스하고 있었는데 반등이 세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잡았어야 하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래서 단타는 쳐도 되지만 대부분은 윗구간에 물려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매물대를 뚫어줄 시그널이 3가지 요건이고 그냥저냥 반등 나올 것 같아서 잡아버리면 잠시 오르다 꺾인다. 매수는 항상 신중하게 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이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바로 맞고 떨어지지. 자, 2만 원 라인 맞고 바로 떨어지네요. 자, 이러면서 또 미룹니다. 언제까지 밀어요? 우리가 자, 이제 윗꼬리도 없었어요. 이거 간을 참 많이 봅니다. 이번에도 기회 줄 때 잡겠습니다. 대기 3월 18일까지 대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관심 종목은 1월에 들었는데 3월 19일 날 17,000원 드디어 매수합니다. 이날이에요. 이날. 그쵸? 두 달을 진짜 참고 참아서 여기서 이제 한 거를 이날 잡아요. 근데 어때요? 잡자마자 이틀 딱 쉬고 그냥 점상한가 나와버렸어. 이걸 내가 네이처셀이 미리 뭐 조인트셋 조건부 허가를 뭐 알아가지고 뭐 연줄에 있어서 들어간 걸까? 아니에요. 세력들은요, 시그널이 있어요. 얘가 급등하기 전에 주는 전조 증상들이 있단 말이야. 이 시그널이 파악하고 들어가야 돼. 이것도 안 나왔는데 왜 들어가? 세력도 안 샀는데 왜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론이 또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안 물려 있어. 내가 만약에 평균대가 33,900원이면 그냥 멋대로 매매해도 되죠. 수익권이니까. 근데 대부분은 아니란 말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좀 몇 프로 오른다고. 그쵸? 그렇게 좋고 사고 싶으면 여기서 샀어야지. 여러분들의 심리는 이래요. 손절을 하고 싶은 거야, 떨어질 땐. 오를 땐 사고 싶은 거야. 이거 당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세력들도 그걸 알고 지금 올리는 거거든, 사라고. 이 점을 좀 파악을 하시고, 일단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얘네가 조기상환 청구권을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유중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이게 좋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일정상 우리 세력들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확인할 건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그냥 얼레벌레 여기서 몇 퍼센트 반등이 나오니까 뭔가 내가 놓치는 것 같을까 봐 하잖아. 아니에요. 세력들은 유도를 하고 있고 확인할 거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얘가 뉴스가 나왔어. 자, 몰타 관련해서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루닛이 뭐 이후에 첫 국가 유방암 검진을 수주를 했고, 이게 무려 몇 년짜리? 뭐 7년짜리로 나왔죠. 자, 7년간 몰타 국가 유방암 검진에 AI 솔루션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갑자기 나온 거예요? 막 서프라이즈로? 아니야. 루닛은 계속해서 이 유럽 쪽이랑 유방암 검진 공공 쪽 이쪽에 계속 공들이고 있었잖아.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는 와, 미친 서프라이즈로 나왔네 이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이제 이슈가 나왔네 이 정도 반응이에요. 그래서 급등보다는 버티기 쪽에 가까운 이제 상승이 나왔고, 이 뉴스가 지금 당장 막 급등을 하는 뉴스 또한 아닙니다. 자, 개인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7년 동안 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7년짜리 계약이니까 뭐예요? 매출은 천천히 7년 동안 분할로 찍힙니다. 자, 근데 숫자가 바로 이제 이번 연도에 1,000억이 뜨는 거랑 7년 동안 1,000억이 뜨는 건 다를 수밖에 없어. 단타 수급 입장에서는 중장기성 재료니까 여기에 들어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폭발이 아니라 버티는 힘으로 나타난 거고, 이거는 당장 얘를 막 어떻게 상한가로 이끌어줄 재료가 아니라 하방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쌓아놓으면은 시장 분위기가 이제 다시금 돌아서고 재평가를 받을 때, 이 종목의 리레이팅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당연히 힘받고 올릴 수 있는 재료로 작용을 해주겠죠. 왜냐면 이제 EU 회원국의 전국 단위에다가 공공 입찰이에요. 민간 병원도 아니고 지역 파일럿도 아니고 국가검진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편입을 했단 말이야. 거기다가 7년 장기 계약이야. 매출로 보면 이제 메리트가 덜할 수 있어도 어쨌든 간에 7년 동안 이 AI를 국가 인프라로 써도 된다는 인증이 나왔죠. 심지어 EU에서 최초야. 그쵸? 이게 진짜 다른 포인트예요. 앞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이 몰타가 왜 루닛을 썼지? 이 루트로 이제 공짜 광고 효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출 호재라기보다는 이 티어 상승 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야,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얘가 중장기적으로 좋은 뉴스를 획득한 것은 맞지만 우리 지금 당장 숙제가 있죠. 뭐 유중이라는 숙제도 있고요. 그 CB 사채가 전환사채를 조기상환 할 건지 안 할 건지라는 이슈도 있는데, 이거 우연 같아요? 이게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어제 드디어 이게 공공의료 AI 확산 신호탄을 띄운 게 결정이 돼서 오늘 뉴스가 나온 것 같아? 아니야. 5일 밝힌 것 뿐이에요. 5일 밝힌 것 뿐이야. 근데 왜 그랬을까? 자, 전환사채 세력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공시를 보면은 우리 어저께 뭐가 나왔어? 전환가액이 조정이 나왔잖아. 이 41,000원으로 조정이 나왔잖아. 세력들 평균 단가가. 그동안은 52,000원이어가지고 세력들도 개손해였어. 근데 이거를 41,000원으로 낮아졌네? 세력들의 평균 단가가? 모르시는 분들은 3분만 들으면 이해해요. 뒤에 이제 바로 이어서 설명할 거니까 전환사채가 뭔지. 얘네 입장에선 뭐야? 원래 5만 원에 있던 거 41,000원으로 내려서 지금 수익권 왔잖아. 어떻게? 단기간으로는 올려야겠죠? 지들이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는 단타 치는 거 자신 있어요. 몇 프로 먹고 빠져나올 자신 있어요. 하는 분들은 매매해도 된다고 했어. 근데 지금 대부분이 어때요? 저 5만 원에 물려 있어요. 아니면 이게 윗구간에 물려 있어요. 여기서 물렸어요. 8만 원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냥 몇 프로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전환사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이 공시가 주는 어마무시한 의미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우리 브리핑방에 오늘 영상 찍겠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브리핑방에는 정리를 해놓을 건데 이게 뭐냐면 루닛이 빚을 안 갚을 수도 있겠다는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근데 빚 안 갚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 유증으로 빚 갚는다고 자금을 확보를 했잖아. 근데 그 자금이 확보되면은 당연히 빚을 안 갚아도 되면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원래 연구개발비에 1,100억 쓰려고 했던 거 2,000억을 쏟아 부을 수도 있는 거고 회사가 안전하게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뭔 일이 생겼을 때 터질 수 있는 자금력이 마련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적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딱 이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빚 갚는다고 유증 처해놓고 이거 빚 안 갚으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맞죠. 원래는 이제 자금 이제 사용 계획안을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안 쓰면 이게 진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정말 일이 커지면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는 사유인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당연히 이거 빚을 못 갚는 상황이 오는데 어떻게 갚아? 그쵸?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뭔 개소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CB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CB 아실 거긴 한데 한 번 더 짚고 갑시다. 자, CB가 뭐예요? 자, 루닛이 돈이 필요해요. 자,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봤더니 어때요? 와, 이거 이자내다 뒤지게 생겼네 해서 은행에다가는 못 빌리겠는 거야. 재무도 안 좋아서 별로 빌려주지도 않겠대.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한 게 바로 유상증자예요. 자, 근데 이제 유상증자를 하기에는 주주들의 반발, 지금처럼 어마무시하게 걱정이 되죠. 자, 그래서 얘네가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무슨 세력한테 돈을 빌린 거야? 전환사채라는 세력한테 돈을 빌려요. 이게 바로 CB예요. 자, 근데 이 전환사채가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채를 쓰면 어때요? 만기에 원금하고 어마무시한 이자를 챙겨줘야 됩니다. 자, 근데 앞에 전환자가 붙었어요. 그렇죠? 만기에 원금하고 이자를 줄 수도 있는데 얘네는 이제 전환이 붙었으니까 한 가지 옵션이 더 있는 거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제 루닛이 자, 야, 우리 회사에 내년에 뭐 이것 뜨고 저것 뜨고 막 해가지고 주가가 오를 것 같은데 너가 봤을 때는 어때? 오를 것 같아. 그치? 그러면 너가 나한테 지금 돈 빌려주면은 우리 회사 주식 44,000원이라고 칠게요. 그때 당시에. 이거를 할인해서 38,000원에서 6,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근데 그때 가서 너네가 주식으로 바꿔먹고 싶을 때 1,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주식이 10만 원이 가든 15만 원이 가든 너는 이 사채로 들고 있어서 이자를 안 물고 있다가 이거를 36,000원에 38,000원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줄게라고 한 거예요. 얘네 입장에서 어때요? 야, 이거 오죽하면은 얘네가 이렇게까지 돈을 빌릴까 싶으면서도 어차피 나는 손해보는 게 없잖아. 그쵸? 원금하고 이자 받고 나가면 되죠. 5년 뒤에. 그쵸? 근데 어차피 전환사채로 들어오는 애들은요. 5년 해가지고 막 3%, 4% 먹으려고 들어오는 애들은 아니에요. 뭘 보고 들어와? 원래는 주식의 수익. 바꿔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 차익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가격이 원래 얼마였다? 자, 루닛이 떨어지기 전에 전환사채를 이제 막 10만 원, 20만 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얘네가 오케이를 했는데 그 가격이 원래 52,000원이었어. 근데 지금 52,000원에 주식 바꾸면 개 씹손해잖아. 근데 이게 다행히도 이 주가가 너무 내려가면요. 어느 정도는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전환가액은 낮아지게 돼요. 자, 그래서 조정된 전환가액이 41,272원까지 시가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내려온 겁니다. 자, 그런데 전환가액에도요, 조정 한도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주가 내려간다고 계속 낮춰주면 회사 입장에서도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잖아. 그래서 가장 떨어져도 얘네가 주가가 하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조정이 되는 가격은 38,425원이에요. 자, 그리고 이걸 바꿀 수 있는 날짜는 언제였어? 전환 청구 기간이어서 이미 2025년 5월달부터 바꿔먹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5월달 주가를 보면 이때도 암울하죠. 자, 그쵸? 54,000원에 해가지고 54,000원에 본전치기 하고 나가느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 전환사채 세력도 기다려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떨어지면서 어때요? 41,000원이 된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이 전환사채 세력이 이 조기상환 청구권을 쓰네 마네 이게 걱정이 돼서 지금 루닛이 유증을 받았잖아. 그쵸? 자, 근데 조기상환 청구권은 뭔데? 그냥 주식으로 안 바꾸고 우리 그냥 빌려줬던 원금만 받을게요. 약정 이자랑.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 공시가 사실상 얘네가 이 조기상환 청구권을 써버리면은 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전환가액이 얼마든 지들이 빌려줬던 돈 그냥 그대로 현금으로 바꿔가니까. 그쵸? 근데 어때요? 지금은 이 전환가액이 낮아졌어요. 그냥 내가 빌려줬던 돈에 이자를 받는 것보다 41,272원이면 얘가 5만 원까지만 가도 이게 훨씬 더 이득이 될 수가 있어. 그쵸? 이 전환사채 세력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자가 아까 봤잖아. 얘네 몇 퍼센트 안 돼요. 그러면은 얘네는 루닛 상황에서는 뭐예요? 원래는 이 풋옵션, 이 조기상환 청구권 대비해서 유증으로 돈을 땡겼는데 이 채권자가 우리 그냥 주식으로 바꿔줘. 그리고 알아서 팔고 나갈게 하면은 그 빚을 이 루닛이 갚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얘네가 조기상환 청구권을 안 쓰면 루닛한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당연히 현금 유출이 없어집니다.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이 되면서 깨끗해져요. 재무제표가. 유증 왜 했냐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베스트 시나리오죠.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요. 야, 유증을 빚 갚으려고 했는데 빚을 안 갚아도 된대.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 최악의 경우, 얘네가 이 조기상환 청구권을 쓸 경우도 대비했다는 뜻이지 이 채권자가 사라지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증 공시에 쓴 채무상환 자금으로 사용 의제 예정이 있었지만 갚고 싶어도 청구가 없어서 못 갚으니까 이 논리는 뭐예요? 당연히 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회사 입장, CB 세력의 입장, 개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공시가 주는 의미는요.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최강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CB 세력은 수익 구간이 오니까 그냥 이제 현금하고 이자 받고 나가는 것보다 수익이니까 얘네도 유리해요. 개인은 어때요? 지금 빚 갚느라고 유증한다 했는데 이게 빚을 안 갚아도 되고 CB 리스크에서도 이제 벗어나겠구나 해서 뒤늦게 유리한 이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12 세력이 그쵸? 이거를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5만 원에 올라가가지고 얘네가 팔면은 매도 압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노려야 돼. 그 매도 구간이 나올 때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이 루닛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얘네가 이제 사채 세력들이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나오는 급락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잡아야지. 얘네 매도 물량이 한두 끝에 있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잖아. 이 매도 물량이 거래량이 나왔을 때는 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보통의 개인들 이런 내용 모르면 어때요? 아, 왜 갑자기 얘가 왜 이렇게 폭락을 하지? 하면서 손절에 동참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들이 손절해서 밀어주는 그 급락까지 노려서 여러분들이 봐야 돼. 이제 정리를 하면은 지금 유증이 원래는 이제 돈 갚기 위해서 했는데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상황이 와버렸고 대신에 얘네가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수익 실현했을 때는 일시적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야? 이거를 기회로 잡아야겠죠. 자,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이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는 돈 갚으려고 유증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이 돈을 안 갚아도 돼서 이 2천억은 정정공시가 나오면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가 나오는데 이게 뭐 1,000원, 2,000원도 아니고 1,000억, 2,000억이에요. 돈이 없어서 할 것도 못하던 회사가 빚을 갚느라고 쓰던 회사가 돈이 생기면 어떻게 돼? 뭐라도 하겠죠. 기대감이 생기겠지. 그래서 루닛은 지금 그냥 원래는 생돈을 이제 유증받아서 넘겨줘야 됐던 이제 그런 상황에서 돈을 안 내고 주식으로 일시적인 하락을 막고 넘어갈 수 있는 회사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겠죠. 세력이 정말로 바보가 아니라면 전환가액이 41,000원이 됐는데 얘네가 그냥 이자 이거 8% 받아봤자 몇 퍼센트겠어. 그 찰카느니 잠깐 5만 원이라도 올려가지고 매도를 하고 우리는 그 일시적 급락을 이용을 하고 유상증자 일정에 맞춰서 나머지 유증 받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면서 대응 이어가면 되겠죠. 이게 그리고 또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2천억이라는 현금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회사가 중기적으로 더 좋아질 자금을 확보한 게 사실이에요. 루닛의 특징이 뭐냐면 이 종목이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끼가 좋아요. 원래 이렇게까지 무거운 종목은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급등이 나오기도 막 계속해서 막 연속으로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도 굉장히 어렵죠. 근데 봐봐 이때 한 달 만에 2배 뛰었어. 그쵸? 자, 그리고 과거에 영광이 있었을 시절에는 이게 8,000원짜리가 13만 원까지 갔던 레전드 종목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이 종목은 누가 공시 먼저 빠르게 보고 누가 이 전환사채 매도 물량을 읽어내고 누가 유상증자 날짜에 맞춰서 잘 대응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싸움이에요. 근데 사실 보통의 개인분들이 이거 전환사채 일정 거래량 보면서 사채 물량 나갔네 안 나갔네 유상증자 일정이 이러니까 신주 배정 기준으로 세력들이 이때 누를 거니까 사야겠네 생각하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냥 올라가면 아씨 이거 나만 두고 가는 건가 살까 하고 그쵸 떨어지면 손절할까 대부분은 이래. 근데 급할 게 없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우리 방도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유중 대기 중 일정 맞춰 대응 예정. 그래서 내일도 이제 영상을 똑같이 올릴 건데 일요일 날 제가 이제 총정리 영상, 이제 이날 무슨 대응을 할 거고 전날 무슨 대응을 할 거고 여러분들 이제 대응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왜냐면은 지금 신규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저 5만 원에 물렸어요. 6만 원에 물렸어요. 혹은 이 10만 원대에 물려 있어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저는 여기까지 탈출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추가 매수만 잘 대응하면. 추가 매수 자금 없는데요? 그럼 고가 매도로 잘해서 손실을 확 줄여야겠죠.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우리가 지금 앞자리가 4잖아. 공이 하나 더 붙는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긴 해요. 지금 세력들이 하는 패턴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근거도 일요일 날 설명을 드릴 거고 자세한 부분들 실시간 브리핑은 제가 항상 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연휴 때 A형 독감 걸렸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일이랑 주말까지 푹 쉬고 일요일 날 영상을 한번 찍고 월요일부터 빡세게 같이 대응하실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루닉 갖고 있어야 하시는 분들은 저희 소통방 어떻게 입장을 하는지 제가 다 그날 알려드릴 거니까 일요일 날 6시, 7시쯤에 영상 대기하고 계시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